아침에 무슨 잔소리를 들었거나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거나, 반대로 내가 가자마자 버스가 잘 왔어, 어제 보니까 밤에 코인도 올랐어, 주식도 올랐어, 이러면 또 오늘 기분이 좋기도 하겠죠. 이 기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기분장애, 우울과 조증 혹은 경조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양극성 장애 내지는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기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이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네, 지금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무슨 누구랑 다툰 일이 있었거나 잔소리를 들었거나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더러운 걸 밟았다거나 나도 모르게, 아니면 뛰어가다가 버스를 놓쳤거나 지하철을 놓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루의 시작이 불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가자마자 버스가 잘 왔어, 엘리베이터도 바로바로 탔어, 반가운 사람도 만났어, 어제 보니까 밤에 코인도 올랐어, 주식도 올랐어, 이러면 또 오늘 기분이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근데 여러분, 24시간 365일 지내는 동안에 기분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하고 지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내 기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고 계실 겁니다. 24시간 365일 있는 건데 왜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공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기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하고 우리 옆에 항상 있지만 항상 인지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아침에 산책을 나갔더니 이슬과 함께 너무 공기가 맑다거나, 이런 날에는 또 우리가 공기가 좋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분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왜 중요하길래 하필 지금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기분이 평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땐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슉 처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분이 너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변화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를 때는 우리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할 일을 못하게 되면서 내 생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 아니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가가 일정 기간 동안 도미넌트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기분장애, 우울감이 반복되는 걸 우울장애, 우울과 조증 혹은 경조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양극성 장애 내지는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24시간 함께 있지만 평소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이 기분이 지나치게 가라앉거나 떠 있거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분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따뜻하게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하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분장애의 정의 자체는 그냥 기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너무 모호하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분에 문제가 생기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하나의 사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우울사파가 발생
할 수도 있고요. 약간 기분이 반대로 올라가 있는 경조증 사파 내지는 조증 사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울 사파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조증, 조증보다는 아무래도 우울이라는 단어랑 더 친하기 때문인데, 자,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울한 기분, 의욕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살 사고가 동반이 되거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거나 식욕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잘 망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레벨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좌불안석하기도 하고 평소에 되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울이 전염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평소 하던 것들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주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주변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저 사람도 부정적이고 이 사람도 부정적이고 우울한 분위기가 번져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증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우울사파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울사파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었다면 이 조증사파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에 우리 어떠한 표현을 많이 쓰죠? 소풍 가기 전날에 설레어서 어제 잠은 잘 잤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에 왜 우리가 잠을 못 자죠? 설레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니까 소풍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맛있는 거 내 것 도시락은 뭘까? 옆 친구 도시락은 뭘까? 뭘 뺏어 먹을까? 돌아오는 길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막 차오르게 되면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게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안 자고 다음날 소풍을 갔는데도 에너지가 넘쳐서 마구 뛰어놀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조증 상태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일상생활에선 그런 것들을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조증사파가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서요, 평소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되고 머리의 두뇌 회전도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일들도 생기고요, 어떠한 목적 지향적인 행동들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 기분이 좀 많이 떠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행동들도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실수를 많이 범한다든지 클럽에 가서 평소보다 훨씬 더 화끈하게 논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방탕하게 논다든지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음주량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기분 상태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증 상태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경조증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조증 상태가 약간 경하게 온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증 상태는 우리가 보통 7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우리가 조증 사파라는 표현을 하고요. 경조증 사파 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4일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날수를 가지고 꼭 조증 사파와 경조증 사파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조증 사파와 경조증 사파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경조증 사파는 저 친구 뭔가 조금 평소랑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라고 떠올려 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상이 있으니까 어딜 가보자? 병원에 가볼까? 전문가를 만나볼까? 해서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하루 이틀 뒤에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우리가 경조증 사파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우울 사파,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를 가지고 우리가 기분 장애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울 사파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 소위 말하는 우울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1형과 2형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1형 조울증 같은 경우, 1형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증 사파가 한번 크게 온 경우에는 우울 사파가 동반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2형 조울증,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경조증 사파와 우울 사파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뭐 급성 이렇게 기분의 변화가 또 빨리빨리 사이클에 맞춰서 변화하는 경우, 아니면 이 친구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우울감이 뒤섞여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기분 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까지 사실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분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 에너지의 레벨이 평소와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분은 항상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분은 계속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어느 계절에 보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날에는 일반적으로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뭔가 기대감도 있게 되고 일조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완이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눈도 잘 떠지게 되고 뭔가 조금 더 개운한 생체 리듬을 갖게 되면서 기분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봄에는 기분이 상승하는 것 같다, 겨울에는 기분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봄이 되면서 이제 기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실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특이한 보고들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보고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분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떨어지는 그 우울감, 이로 인해서 자살감이 늘어난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분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날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또 다른 경우에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가 조울증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조울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 그 중에서 일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TV 보고 재밌는 거 나오면 웃고 떠들고 하하하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괜찮은가? 별 어려움이 없다가도 엄마랑 다투고 나서 막 불같이 화가 나고 평소와 다르게 너무 쪼잔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이러는데, 제가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울증은 아닌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기분의 변화가 평소처럼 이렇게 기분이 잘 유지되다가 한 번씩 아래로 훅훅 떨어졌다가 이제 제 기분으로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조울증이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증과 경조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 기분에서 우울만 왔다 갔다 하시므로 우리가 조울증 진단은 대부분 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울다가 웃다가 하는데 조울증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평소처럼 웃으시다가 그냥 짜증이 잘 나는 상태, 내가 조금 더 피곤한 상태, 아니면 오히려 그냥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콧노래가 나거나 평소에 내가 안 하던 농담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경솔하게 나중에 이불킥을 할 것 같은 경솔한 농담들을 하거나 질문들을 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버리고 다닌다, 평소보다 소비가 조금 늘어난다, 평소보다 내가 안 하던 일들을 하면서 조금 무분별한 행동들을 한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대로 경조증이나 조증에 대한 우려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분 변화, 아니면 그냥 즐거운 일들을 봤을 때 그냥 나의 기분 변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경험하시는 기분 변화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의 기분 변화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다거나 이 기분 변화로 인해서 내 생활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렇다면 조울증,
양극성 장애가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울감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짜증도 잘 나고 자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조증, 경조증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 내가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 것도 문제인가? 아니 뭐 별의별 거를 다 진단으로 치부하고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은 상태는 저희가 뭐 크게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내가 오늘 승진을 했어요. 보너스를 받았어요. 내가 오늘 무슨 뽑기를 했는데 좋은 게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요. 사다리를 잘 타서 오늘 점심값을 안 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건 그냥 기분 좋은 반응과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조울이란 무엇인가, 조증 상태는 무엇인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 있는 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비유를 해볼게요.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일정 속도를 잘 지키고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차량은 400km를 저희가 부산까지 가는데 기름 뭐 다시 충전해야 될 일 없이 아마 잘 갈 겁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면 자동차 평소 연비보다 연비가 훨씬 잘 나오면서 문제가 될 텐데 계속 가면서 급출발하고요, 급제동하고요, 과속도 했다가 모두 했다가 뭐 공회전도 했다가 하면 차가 무리가 가겠죠. 자동차도 많이 상할 거고 기름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게 될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에너지를 고갈하게 되고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반대로 훅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사람이 평소보다 이 뭔가 에너지가 올라가 있고 팽창이 돼 있다고 하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듯이 무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배터리 하나 더 끼워가지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듯이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는 기분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기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서 우울 한 번씩 떨어지는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제 손의 폭을 보십시오. 기분 한 요 정도 떨어지고 말아요. 근데 반대로 이 정상 기분 상태 말고요. 경조증 혹은 조증 상태에서 우울로 확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기분의 편차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지하까지 훅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편차에 의해서 오게 되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우울의 폭은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우울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괴로움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합니다. 그럼 이 조증 혹은 경조증 후에 오는 우울만 조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증과 경조증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조증 상태에 있으면 대인관계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경솔한 언행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한테 짜증도 잘 내기도 하고요. 폭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조증과 경조증을 경험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그때 괴롭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저는 반대로 여쭤봅니다. 대인관계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거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다거나 누구를 몰아세운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카톡방에서 나를 내쫓거나 아니면 그 카톡방이 폭파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친한 친구와 싸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거나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10중8구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조증 상태, 이 경조증 상태라고 하는 걸 빨리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실수를 했으니 양해를 구하고 그런 관계들을 회복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울을 경험을 할 때 더 심한 우울을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반대로 기분이 좋은 것들도 사실은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인지하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 1번, 저희가 약물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울증, 이제 조증이나 경조증이 이제 그 상태에 있으신 상태, 아니면 혹은 반대로 우울 상태에 있으실 때는 저희가 약을 쓰지 않고 기다려서 해결을 하려면 너무 장시간 걸리고 생활이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힘든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울증에서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기분 조절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리튬, 발포레이트, 토피라메이트 이런 약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약물들은 혈중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을 하면서 주기적인 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이 기분 조절제라는 약물 외에도 조현병 약제로 개발은 되었지만 최신에 개발된 2세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이 약물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원을 하셨던 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지속형 주사제,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전에 기분조절제를 먹으면서 살이 찌고 머리가 둔해지고 탈모도 나타나고 생리주기도 망가지고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기분조절제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옵션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더 손쉽게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셔서 약제를 고르시고 경험하고 계신 이 약물 부작용 꼭 최소화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활 주기,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 유지하는 거는 모든 병에서 다 중요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장애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자다가도 못 자게 되는 것은 기분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거니와 수면 장애가 나타나서 2차적으로 기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잠을 안 자잖아요. 수면이 부족해지잖아요. 수면 박탈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날 되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묘하게 뜨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수면 박탈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가 기분이 약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을 계속적으로 못 자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 못 자서 기분이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 잠을 못 자도 문제, 너무 많이 자도 문제, 잘 자다가 못 자는 게 어떠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다시 원래 얘기대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수면을 잘 조절한다면, 수면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면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현재 기분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사인이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 조증과 경조증이 나타났을 때 큰 병 자체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병 자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삶이 망가져 있고 후회감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보호자분들과 함께 내가 조증과 경조증 사파가 나타났을 때 모습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것은 증상이구나, 이것은 경조증이 나타나기 직전에 전조 증상처럼 내가 항상 보이는 것들이구나, 이것은 약물 부작용이구나,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평소에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신뢰하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증이 오고 경조증이 오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때 버티고 병원에 안 가고 이러지 않고 신뢰하고 병원에 가서 빠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적절히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내 일상생활을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잘 알고 보호자들과 그걸 공유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기분이란 무엇인지, 우울증, 조울증, 경조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울증,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고 나면 좌절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